안녕하십니까. 의뢰인 분들의 정말 다양한 이유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공유물 분할은 제가 법관 시절에도 가장 많이 판단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도 관련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공유물 분할을 소송으로 하시는 게 좋은지, 손해 없이 가장 유리하게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유물이 왜 공유물이 되는지 그 법률적인 원인 파악이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공유물이 왜 공유물이 되는지 그 법률적인 원인 파악이 먼저 중요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먼저 지분 경매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아 모르는 사람과 공유자가 된 경우 반드시 협의 분할이 되지 않는 점을 먼저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매로 분할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 지분 경매의 경우 무조건 공유물 분할을 청구부터 하시고 패소하셔서 가끔씩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협의 분할 우선, 현물 분할, 그러니까 공유 지분대로 그대로, 현물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신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속에 따른 상속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상속 등기가 되기 전에 공유물 분할 청구부터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인지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질문을 해서 상속 재산 분할에 속할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으로 가서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받은 공유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투자 약정에 의해서 공유가 된 부동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일정 기간 내에는 금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좀 어렵습니다. 공유자 약정이 조합재산의 분배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의 탈퇴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 분할의 법적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소송입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은 법관의 재량이 상당히 큰 사건이므로 경매로 분할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분으로 현물 분할을 할지 판사를 효율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